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식재료, 바로 굴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비싼 고급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흔한 식재료란 말이죠. 도대체 왜 유독 한국에서는 굴이 이렇게 싼 걸까요? 이 흥미로운 역설,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일단 가격 차이부터 한번 보세요.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죠? 뉴욕에선 굴 하나에 10,000원 가까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선 뭐 몇백 원이면 충분하잖아요? 아니, 12개에 100달러, 30개에 10,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니. 바로 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해지죠? 아니,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굴을 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의 굴 초강대국이란 데 있습니다. 지리와 기술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중국이 생산량에선 압도적이긴 해요. 540만 톤이니까요. 그런데 2위를 한번 보세요. 바로 대한민국 32만 톤입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땅덩어리가 훨씬 큰 미국 전체 생산량이 18만 톤이거든요. 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이 어마어마한 양의 80%가 단 한 곳, 바로 통영 지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 이유가 바로 이 리아스식 해안 때문에요. 이게 뭐냐면 산이랑 계곡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해안선이 엄청 복잡해진 지형이거든요.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게 복잡한 해안선이 거친 파도를 다 막아주는 천연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안쪽 바다는 잔잔하고 영양분은 가득 차서 굴이 자라기에는 뭐 거의 5성급 호텔 같은 거죠. 자, 이렇게 굴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굴을 대하는 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. 똑같은 굴인데 이걸 먹는 방식은 한국과 서양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 두 개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딱 봐도 다르죠? 우리는 굴을 킬로그램 단위로 사서 굴김치, 굴국밥, 굴전에 그냥 팍팍 넣어 먹잖아요.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이랑 캬. 근데 서양에서는요, 얼음 위에 예쁘게 딱 6개 올려놓고 샴페인이랑 우아하게 즐기는 거죠.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서요. 그야말로 풍요의 상징, 대귀한 진미,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. 이런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. 부산에 온 프랑스 와인 양조가들이 포장마차에서 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걸 보고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외쳤다고 하잖아요. 자기들한테는 한 알 한 알이 보석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먹는 걸 보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.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. 사실 서양에서도 굴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쌌던 건 아니에요. 놀라지 마세요. 1900년대 초반 뉴욕 사람들은 1년에 평균 600개의 굴을 먹었대요. 우리보다 더 많이 먹었죠. 그땐 그냥 길거리 음식, 서민들의 음식이었던 겁니다. 그랬던 굴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? 19세기만 해도 기차역마다 굴 파는 가게가 지금의 패스트푸드점처럼 널려 있었어요.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가 폭발하니까 너도 나도 굴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거죠. 결국 남의 쾌게 질명까지 돌면서 굴이 씨가 마르다시피 한 겁니다. 흔하디 흔했던 음식이 하루아침에 귀한 몸이 된 거죠. 자, 이렇게 역사가 파란만장한 굴, 이제는 하나의 고급 식재료가 됐는데요. 도대체 이 작은 조개 안에 뭐가 들었길래 바다의 우유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괜히 바다의 우유가 아니에요. 영양성분표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. 일단 고단백 저지방인 건 기본이고요. 에너지를 지방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저장해서 맛도 깔끔하죠. 그리고 무엇보다 아연 함량이 정말 엄청납니다. 100g당 100mg까지 들어있다고 하니 이건 뭐 영양 덩어리 그 자체죠. 여기서 인간의 욕심, 아니 과학 기술이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.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겨울에만 먹어야 해?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삼배채굴이에요. 쉽게 말해 씨 없는 수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번식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오로지 살찌우는 데만 쓰는 거죠. 보통 굴은 여름에 산란기가 되면 모든 영양분을 알 낳는 데 써버려서 살이 빠지고 맛도 없어져요. 알이 들어가지 않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. 하지만 이 삼배채굴은 번식을 안 하니까 여름에도 똑같이 통통하고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렇게 굴의 경제적 배경, 과학적인 특성까지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. 어떻게 하면 이 굴을 가장 맛있게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? 최고의 한 입을 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
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루아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포도가 자란 땅의 기후나 토양이 와인 맛을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. 굴도 똑같습니다. 이걸 메루아르라고 부르는데요. 자기가 자란 바다의 염도, 미네랄, 플랑크톤에 따라 굴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종류의 굴이라도 어디서 왔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거죠.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이죠.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. 첫째, 굴은 무조건 제철,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안전합니다.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거든요. 둘째, 출처가 분명한 굴을 드세요. 시중에 판매되는 양식굴은 보건당국이 수질 검사까지 다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니까요. 마지막으로 절대 해변에서 그냥 주운 굴은 드시면 안 됩니다. 어떤 균이 있을지 몰라요. 굴을 먹을 때 어떤 술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그 맛이 몇 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?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샴페인은 굴의 감칠맛을 폭발시켜주고요. 스모키한 싱글몰트 위스키는 굴의 바다향과 만나서 정말 폭합적인 맛을 만들어내죠. 그리고 우리에겐 뭐니 해도 깔끔한 소주가 최고 아니겠습니까? 신선한 굴 한 접시에 소주 한 잔. 생굴의 물컹한 식감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? 그런 분들께는 굴 튀김이 정답입니다. 통통한 굴에 얇고 바삭한 튀김옷을 입혀서 딱 튀겨내면요. 겉은 파삭하고 부서지는데 속은 뜨거운 증기로 촉촉하게 쪄진 상태가 되거든요. 이 겉바 속촉의 완벽한 조화, 정말 참을 수 없죠? 어떠셨나요? 흔하디 흔한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의 상징이 되기까지 굴이라는 작은 조개 하나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. 바다와 인간이 맺어온 관계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싸고 풍부하게 즐기는 굴은 저 멀리 뉴욕에서 비싸게 팔리는 굴보다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?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음에 굴을 마주했을 때 아마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